토요일 유형별 독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2번 문제부터 풀이 들어갈 거고요. 일단 22번 바로 풀어볼게요. 시간은 유형 어휘 추론이니까 3분 정도 걸립니다. 3분 줄 테니까 바로 풀어봅니다. 시작. 잘 안 보이구나, 저 색깔이. 색깔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면 나와. 자, 문제 다 푼 사람들은 여기 중요 문장 체크를 했으니까 체크해보고 해석 한번 해보세요. 내가 되는지. 아직 했다가 그것도 아직 확신이 못하는 거. 어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체킹해서 정리하세요. 자, 가봅시다. 이 화면에 엄청 연하게 나오네. 자, 여기 지금 형광펜 체크된 부분이 중요 문장입니다. 이 부분이 잘 되는지, 만약에 안 된다면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을 체킹을 해서 수업 때 필기를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자, 볼게요.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Whatever you want 까지입니다. 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휘 추론은 어디 포인트를 뽑거나 주제를 잡거나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쭉 호흡을 맞춰가면서 글쓴이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다? 이 보기 전후 맥락이 파악되지 않으면 한 두 문장 정도만 파악되지 않아도 답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문제입니다. 대신에 앞쪽에 한 두세 줄 사이에서 얘가 뭐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건지
이 글쓴이가 전달하는 말을 잡아내면 그 흐름에 맞춰서 읽어 내려가면 조금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얘가 뭔 말을 하려고 지금 이 글을 쓴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자, 쌤이랑 같이 풀면서 한번 가볼게요. 앞쪽부터 봅시다. 첫 문장, People usually accept more restriction on their freedom during times of crisis. 첫 문장에서 자, 한번 가볼게요. 사람들은 받아들인다, 보통. 더 많은 restriction, 제한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on 전치사고요. 어디에 대한? 그들의 자유에 대한 제한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during 뭐 동안에? 어떤 시간 동안에. 어떤 시간? 위기의 시기에. 됐나요? 그러면 이제 자,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더 많은 제한을 받아들인대. 위기의 시기에. 하면 여러분이 자유를 제한받는 걸 받아들인다. 위기가 있을 때. 하면 여러분 뭐가 탁 떠오를까요? 우리가 지금 이거 다 쓰고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위기의 시기에 있으니까 이런 자유롭게 호흡할 내 멋진 얼굴을 오픈할 이런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잖아. 그죠?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고, 그죠? 누구에게는 되게 억울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이해가죠? 여기 딱 떠오르면 일단은 맥락 잡기 성공한 거야. 연서 쭉쭉 가는 거죠. 한번 가보자고. There is a widespread belief that as long as everybody goes along with the strict rules, then we all will all get through it and we get back to normal after it's over. 자, 가볼게요. There is a widespread belief. 있다. 뭐가 있습니까?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믿음, 어떤 생각이 있다. 명사 뒤에 대절 수식하겠지. 어떤 생각입니까? 자, 대절에 주어 동사 나올 건데 as long as로 시작해버려. as long as는 여러분 접속사죠. 그러니까 뒤에 절이 나올 거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주어 동사 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 주절 나올 거예요.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절 안에 절 두 개네. 이걸 딱 견적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읽을 때 이미. 이해가죠? 그럼 가보면 as long as everybody go along with the strict rules. go along with 함께 가다,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따르다. 모두가 더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한, 이걸 좀 자연스럽게 할까? 뭐뭐 하는 한 하지 뭐 따르면 이 말이죠. 이해갑니까? 따르면 then 그러면 we will get through. 우리는 헤쳐나갈 거야. 통과할 거야. 헤쳐나갈 거야. 우리 모두는 it 그것을. and 병렬 들어가네요. we can get back to normal. 정상으로 우리는 돌아갈 거다. 돌아갈 수 있다. after it is over. 그것이 끝난 후에. 자, 여기서 이 it과 이 it은 같은 it입니다. 이 it은 뭘까요? 여기 앞에서 strict rules는 수일치가 안 맞아. 그럼 뭘까? 좀 더 올라가야 되겠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갑니다. 맥락상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엄격한 규칙을 따르면 그러면 우리는 그 위기를 헤쳐나갈 거고 극복할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 위기가 끝난 후에 정상적인 생활로 의역해야 되겠죠?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1번 앞쪽의 내용이 뭐였어? 위기의 시기에 우리의 자유에 더 많은 제한을 우리는 수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더 엄격한 규칙을 우리가 따르면 위기가 마무리된 후에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 맥락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해 가나요? 되나요? 오케이. 자연스러운 흐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우리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거다. 위기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자유의 제한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 계속 이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빈칸 순서 뭐 다 마찬가지예요.
앞쪽의 내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밑을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계속 갈게요. That was true during depression when blah blah blah. 그것은 사실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러했다 이 정도로 얘기하죠. That's true 어디에도 그러하다라는 뉘앙스로 많이 쓰입니다. 그것은 그러했다. during 뭐 동안에? Depression 뜻이 뭐예요? 원래는 우울함? 아니고 대문자인 거 보면 이름이죠. 공황, 대공황이란 뜻이죠. 대공황. 그래서 대공황 동안에 그러했다. 대공황을 모를까봐 when the U.S. federal government exploded in size. 자, 잘 보세요. 당연히 이 대공황은 왼절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 구조는 잡았죠? 그럼 자 어떻게 돼요? 미 연방 정부가 explode 뜻이 뭐죠? 폭발하는 거죠. 의역하면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의미겠죠. in size 크기 면에서 폭발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 의역하면 크기가 폭발적으로 커졌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됐나요? 자 졸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연방 정부가 크기 면에서 폭발을 했던 그 대공황 동안에 그러했다.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서 그것은 그러했다. 이런 말을 받을 수 있는 건 앞쪽 내용밖에 없어. 앞쪽 내용은 위기라고 느끼면 사람들이 제한을 잘 받아들였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그러했다. 미국 정부, 연방 정부가 크기 면에서 폭발적으로 커졌던 대공황 시기에 그러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연관관계를 살짝 생각을 해줘야 돼요. 상식을 동원해서. 정부, 연방 정부가 커졌다는 건 여기서 맥락에 맞춰 읽으면 정부의 규제나 정부의 감독이나 지시가 커졌다는 거겠죠.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라는 뉘앙스인가 정도로 연결이 될래나? 이 정도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좀 더 가볼게요. 그래서 exploded, 커졌다는 게 그런 의미일까?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It was true during World War II when blah blah blah. 가볼게요. 그것은 뭐였어? 그러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잠시만요. 보입니까 색깔? 네, 얘가 지금 뭐라고 생각할까? 지금 위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위기 상황에 그러했다. 사람들이 수용했다는 얘기일까? 자,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러했다. 좀 더 갈게요. when. 계속 주용법이네? 그런데 그때 얘는, 이해갑니까? 컴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그 2차 세계대전에는, 그때에는 사람들이 거부했어. 모든 종류의 rationing and wage and price controls. 잘 봐. 여기서 아래쪽에 나와 있죠. 배급제도. 배급제도라는 건 알죠? 식량 배급하듯이 이렇게 정부가 나눠주는 거죠. 국가가 나눠주는 거죠. 모든 종류의 배급제도와 wage, 임금, 급료, 월급, price, 가격, 급료나 가격의 통제를 거부했어. 지금 앞쪽에서 다 받아들인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거 좀 쎄하네 약간 생각을 하겠죠. 다음 한 문장 더 내려가 볼게요. As a matter of fact, expanding government power in times of emergency is so easy.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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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자, 이 문장을 여러분한테 해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일단은 2번, 3번 보기가 있는 이 문장에서 정부의 힘이 커졌다라는 게 사람들이 그 정부의 규제를 받아들이면서 정부의 힘이 커졌다. 여기까지 연결을 잡으면 3번에서는 사람들이 거부했다라는 거에서 3번이 답일 확률이 높다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문장 여기를 해석을 할 건데 해석을 시켜볼 테니까 한번 잡아보세요. 단어 안 되는 거 물어봅니다. 중요 문장입니다.
자, 어느 정도 다 해석이 되나 봐요. 자, 보겠습니다. 지원이 한번 하자.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사실은 오케이. 오케이. 매우 쉽고 받아들여져서 공식 오케이. 컬럼 부연 설명. 뭐라고요? 오케이. 자, 이 컬런 이하는 뭘 부연 설명해 주는 걸까? 그렇지. 아우,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지원이 잘하네요. 네, 이 정도면은 해석을 다 한 거고. 야, 지원이 이 정도 독해력으로 여러분도 여기 한 사람 좀 있었겠지만 이 정도면은 당장 모의고사 고3 수능을 봐도 못해도 2는 나오겠다. 그죠? 이 정도를 다 해낼 수 있으면요. 2등급 정도의 독해력은 충분히 갖춘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자, as a matter of fact, 실제로 expanding 이 동명사 주어겠죠? 왜 이지가 딱 있으니까. 그래서 government power, 정부의 힘을 확장시키는 것은 in times 어떤 시기 of emergency 긴급 상황, 응급 상황의 시기에 그냥 응급 상황에 긴급한 상황에 정부의 힘을 확장시키는 것은 is so 대절이죠. 너무 easy하고 well accepted 형용사들이죠. 너무 쉽고 너무 잘 받아들여져서 that 이해하는 거야. 뭔데? It has been formula for expansion even in peacetime. 그래서 이시 뭘까요, 지원아? 앞에 이 받을 거 하나밖에 없지. 정부의 힘을 확장시키는 것. 위기의 상황에 정부의 힘을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너무 잘 받아들여서 그것은 그 정부의 힘을 확장시키는 위기의 상황을 확장시키는 그것이 has been the formula. 뭡니까? 확장을 위한 공식이 돼버린 거야. 심지어 언제조차? 평화로운 시기에조차도 확장을 위한 공식이 된 거야. 자, 여기까지 딱 정리하면 여기 이 문장의 해석을 여기가 이 문장이 되는 것과 동시에 정부의 힘이 확장되는 게 위기의 시기에 잘 받아들여진다라는 맥락을 통해서 그러니까 2번에서 우리가 갸우뚱했던 미 연방정부가 크기 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대공황 시기에 그것은 그러했다라는 건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다. 정부의 힘이 확장을 규제의 확장을 잘 받아들였다라는 거고 2차 세계대전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it은 당연히 앞쪽의 내용 정부가 잘 정부의 힘이 대공황 동안 커진 것이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잘 받아들였다라는 그 앞의 내용을 it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It was true. 2차 세계대전에 그러했다. 여기서 정확하게 잡고 싶으면 사실은 맥락을 글쓴이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었다면 여기에 also가 있었으면 그냥 빼박 3번을 정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쌤이 봤을 때는 뺀 것 같고요. 이해가죠? 그리고 이쪽도 그러면 잘 받아들여진다라는 정부의 힘을 확장시키는 게 잘 받아들여진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모든 종류의 배급 제도 여기도 한번 잡아볼게요.
배급제도, 그 다음에 임금하고 가격의 통제. 이게 다 뭐야? 정부의 규제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게 정부의 규제라는 걸 인식을 하면 2차 세계대전에 그러했다라는 게 이러한 정부의 규제를 사람들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였다는 걸 3번 아래 이 중요 문장을 해석하면서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됐나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무엇에 대한, 항상 컬러는 무엇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앞쪽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 이하에 등장하는 거야. 이해갑니까? 이 앞쪽에 대한 부연 설명이 컬론, 세미컬론, 컴마, 대시 이하에 등장한다고요. D를 봤더니 뒤의 내용이 convince 명령문이에요. public 대중에게 there is a quiz 뭡니까? 위기가 있다라는 걸 납득시켜라. convince 납득시키다, 설득하다라는 뜻이죠. and then 그리고 나서 do 해라. whatever you want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그것을 해라. 됩니까? 이해가죠? 이게 앞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 컬럼이 뭐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다? 포뮬러 공식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다 까지 파악하면 답이 3번으로 빠르게 결정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힘 빼고 슥슥 읽는 거야. There has been the war on poverty. has been, there is 있다, has been 있었다 만 해도 상관이 없다 했죠. 자, 해석이 뭐 다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there has been 이런 거 보면 뭐가 동사라고? 얘가 동사라고. have pp에서 pp가 동사라고. 그러면 수일치 맞춰버리고 the war. there is the war. 전쟁이 있었다. 무엇에 대한? 가난에 대한 전쟁이 있었다. 물론 얘가 쓴 뉘앙스는 있어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겠죠. 가난에 대한 전쟁이 있었고 the war on drugs. 마약과의 전쟁이 있었고 the health insurance crisis. 뭐야? There is 건강보험 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the crisis in 교육의 위기. 더 읽을 필요 없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위기 상황에 정부가 특정 행위를 취하는 것들이구나 하고 알아먹어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이게 전부 다 위급한 상황에 정부가 자기의 힘을 확장한 사례들이었던 거죠. 됐나요? 오케이. The latest is the war on terror. 가장 최근에. 자, latest 뜻이 뭐예요? 가장 최근의 것. 가장 최신의 것은 뭐래? 테러와의 전쟁이었다. 됐죠? Time will tell.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But 하지만 the expansion of government powers. 정부의 힘의 확장은 always changes the balance. 항상 균형을 변형시킨다는 거죠. Between 뭐 사이에? Those who govern and those who are governed. 그래서 지배하는 사람들과 지배받는 사람들 사이에 균형을 뭐 항상 변화시킨다. 앞쪽이랑 뭐 크게 맥락이 어긋날 일 없이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거구나 정도 잡으면서 답은 완전 반대되는 3번으로 잡을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23번. 혹시 22번 내용에서 뭐 이해 안 가는 거 있나요? 여기 내용에서? 없었죠? 있으면 항상 얘기합니다. 자, 23번 시간 잴게요. 3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자, 다 푼 사람들은 여기 중요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해석해 보세요. 되는지. 답이 잘 안 잡힌다라는 사람들은 체크해놔. 자기가 해석 안 되는 부분이 어디가 안 되는지 체킹을 해놔야 돼. 자, 가볼까? 가봅시다. 자, 첫 문장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뭔 말을 하려는지 잡아야 돼. 뭔 말을 하려는지. 가보자. Because speakers have to establish agreement on meaning, languages are regional. 일단 원인,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한다. 인과관계가 나왔어. 인과관계가 좋은 점은 원인과 결과는 한쪽이 약간 해석이 덜 돼도 반대쪽 이유나 결과 둘 중에 하나를 좀 짧고 씹으면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좋아. 이해갑니까? 자, 한번 가보자. because 접속사 뭐 때문에? speaker 화자 말하는 사람 이 have to establish 만들어내야 돼. 이거 설립 제정 이러지 않잖아. 만들어내야만 하기 때문에 뭘? agreement 뜻 어떻게 잡을까요? 합의 이해갑니까? 합의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meaning 의미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지? 말하는 사람이 의미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낸다고? 하기 때문에 language 언어에 관한 얘기구나. 언어는 are regional 뜻 지역적인 지역의 이해가죠? 그러면 자 화자 그러니까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구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지역적이다. 지역적인 거다. 결국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이거는 무슨 말이야 라는 합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언어는 지역적이다. 언어가 지역적이다. 이런 말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쓰는 말. 그죠? 되게 여러분들은 아직 별로 잘 못 느끼겠지만 이제 뭐 재수학을 대학 가게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오잖아. 만약 인서울을 하면 정말 용어들이 이 지역이랑 이 지역이랑 이렇게 용어가 달라 이런 단어들이 꽤 많아요. 이해가죠? 물론 다들 표준어를 쓰려고 하겠지만 되게 웃긴 말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경험하겠죠. 하여간 그런 경험이 있으면 더 편한 겁니다. 화자들이 의미에 있어서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언어는 지역적이다. 좀 더 가보자. 언어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 지역적이래. 다음 문장. Languages, 언어에 관한 얘기가 맞았어. Were not established by expert committees or by decree. 일단 번 나왔습니다. 감사하죠. 글쓴이가 주장을 펼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일단 가볼게. 언어는 were not established 만들어지지 않아. 무엇에 의해? 전문가 expert 위원회 회의 이런 뜻이에요. committee 전문가 위원회 혹은 무엇에 의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판결, 명령, 법원의 판결 이런 것으로 언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앞에 나온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말을 한 번 더 한 거죠. 이해가죠? 하지만이 아니네. 하지만이 아니야. 왜 아닌지 알죠? 쌤만 잘못 보고 있었습니까? 네. 얘가 있어버렸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but gradually evolved.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진화한다, 만들어진다. 이 정도 의역하겠죠?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거야. out of 무엇으로부터? 사람들의 상호작용.
무엇과의? 서로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다. 언어는. And 자 병렬이야. 그들의 desire to communicate. 소통하려는 그들의 욕망으로부터 여기도 다 out of에 연결되겠죠? out of에 연결되겠죠? 이해가죠? 이제 이런 병렬 관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그리고 소통하려는 그들의 욕망으로부터 언어는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거야. 뚝딱 해서 이게 언어야, 얘는 이런 뜻이야, 이렇게 판결이나 전문가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역적이다 이 얘기를 계속 같은 말을 이어오고 있네. 됐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소통하려는 욕망. 뭐 여기 썩 나쁘다 맞다 얘기하기는 애매합니다. 좀 더 가볼게요. separation. 이게 뭡니까? 분리. separate. 분리하다, 떨어뜨리다라는 의미죠. 분리는 physical or social. 삽입구예요. 추가한 거야. 그럼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물리적 혹은 사회적. 그럼 분리는 됩니까? 됐나요? 분리는 breed. 동사 나타. 생성하다, 만들어내다. new dialect. dialect 뜻 안 주어졌죠. 이 정도 외워야 되겠죠. 뜻이 뭐예요? 근데 어떻게 답을 맞췄대? 뒤에 쪽을 좀 잘 읽었나? 여기는 사실은 앞에 주장 보고 for example 이거 보면 좀 눈치채죠. 그렇지만 자 여기서부터 흐름을 잡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외워놓으세요. 방언, 사투리 외우세요. 필수 어휘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물리적, 사회적 그런 분리는 방언을 만들어낸다.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해력을 올리는 방법은 항상 앞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래요. 영어 문제 잘 풀고 국어 문제 잘 푸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 앞에 읽었던 걸 기억하면서 읽어. 쌤 그건 머리가 딸리는 게 아니고요. 많이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서 생각을 안 해버릇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 쌤이 그래서 굳이 앞에 보면서 이 생각을 해야 되고 계속 중간중간 지금 쌤이 앞에 내용을 다시 말하고 내려오고 있죠. 이걸 여러분이 읽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고.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게 머리에 남아있다면 dialect 읽는 순간 그래서 언어가 지역적이라고 한 거구나. 지역 방언 이게 팍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안 된다면 인위적으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글들 보면서 이걸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죠? 오케이. 그래서 분리는 방언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언어가 지역의 합이구나. 그래서 한 지역에서 이렇게 합의를 해버리면 다른 지역은 모를 수도 있고 이런 게 방언이잖아. 그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역접이 나왔다. 됐죠? 자, 진짜 역접 가보겠습니다. 해석 한번 시킬 거예요. 해석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정도 시간이면 다 됐겠죠. 서연이 한번 해보자. 그러나 해석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나 있는 한 네.
네.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하세요.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solid, 견고한, 단단한 이런 뜻이겠죠? 어. 언어의 names니까 이름들 그리고 national border 국경 국가의 경계 국경들이 suggest 제안하다만 외우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다음 뜻 여러 개 외우는 게 좋아. 나타내다 보여주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언어의 이름이나 국경들이 보여줄지도 모르는 보여주는 그런 것보다 뭐 한다? 언어의 경계가 더욱 견고하다, 단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됐나요? 근데 이걸 해석하면서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자, 그러나가 등장했어. 그러나 그럼 앞쪽이랑 역접이란 말이야. 앞쪽의 역접인데 앞쪽 얘기가 뭐였어? 언어는 지역적이야. 지역의 사람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생활해 오면서 이렇게 진화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분리하면 방언이 만들어져. 하지만 이렇게 나왔어. 하지만 그러면 앞쪽에 물리적 지역적 분리는 방언을 만들어내. 사투리를. 하지만 상호작용이 있는 한 언어의 경계라는 것은 언어의 경계, 이 언어와 저 언어의 경계겠죠. 언어의 경계라는 것이 더욱 단단하되 than 뭐보다 언어의 이름과 국경이 주어 두 개인 거야. 보여주는 나타내는 것보다 무슨 말이지 이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지? 언어의 경계가 언어의 이름이나 국경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단단하다. 안 와닿잖아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더 단단한 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라는데 앞에는 이런 근거가 1도 없어. 다행히 여기에 예를 들어라고 예시를 들어준대 밑에서. 그럼 나는 예시를 이해를 하면 3번이 맞나 틀리나 판단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For example, 자 정신 차리시고 for example을 읽으면 예시를 내가 이해하면 3번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겠다. 됐죠? 이제 예시를 이해하러 가보자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I grew up. 나 자랐어. 갑자기 이제 옛날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네. 이야기 형식으로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 뭔 말 하나 보자. 나는 자라났어. 독일에서. A stone's throw away from Dutch border. Dutch가 뜻이 뭐예요? 네덜란드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나는 독일에서 자랐는데 a stone's throw away 잘 보세요. It is 1 mile away from my house. 이러면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 집에서 1마일 떨어져 있어. 이렇게 해석하죠. 이해가요? away란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예요.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거리 away 나오면 어떤 거리만큼 떨어진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됐나요? 여기서 잘 안 쓰이지만 거리 away 이런 식으로 거리만큼 떨어진 이런 식으로 쓰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돌아와서 a stone's throw away 돌 하나 던지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가깝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해갑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 문장은 좀 까다롭습니다. 자, 잘 봐. 앞에 봐주세요. 나는 자랐어. 독일에서. 근데 어떤 독일이야? 네덜란드 국경에서 돌 하나 던질 거리만큼 떨어진 독일이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독일인데 네덜란드 국경에 가까운 그런 독일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서 이걸 읽어줘야 됩니다. 됐나요? 계속 가볼게요. 아직 얘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언어의 경계가 국경이나 언어의 이름의 경계보다 더 단단한지 아닌지 이걸 찾아야 돼. 계속 가볼게. 여기에서 딱 읽는 순간 너네는 앞을 읽었기 때문에 독일과 네덜란드의 얘기겠구나 감 잡아야 돼. 되죠? 그리고 국경에 살았어. 사실 이 정도면 이미 설계 나온 거야. 뭐라고 얘기했을까? 자, 잘 봐. 앞에서 읽었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자, 많이 졸립니까? 힘듭니까? 네, 눈이 살살 갈라 그래.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은 분명히 여기서 언어의 경계가 언어의 이름이나 국경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단단하다, 견고하다라고 했어. 그리고 언어의 경계. 자, 잘 봐. 여기서 all이 등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네는 언어의 이름이나 국경 두 가지 중에 하나와 관계만 정확히 해도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독일과 네덜란드 지역이고 거기에 국경 지역에 내가 살았다는 거야. 이건 설계가 벌써 이미 나오잖아. 나는 독일에 살았어. 네덜란드와 가까운 독일에 살았는데 나는 독일어를 쓰겠지. 국경을 마주하고 네덜란드와 독일이 각각 다른 언어를 써야 하는데 비슷한 언어를 쓴다는 얘기가 나오면 더 단단한 게 아니라 국경보다 언어의 경계는 더 물러야 되겠죠. 이해가요? 이거밖에 그려질 게 없잖아. 생각을 해보면. 국경과 언어의 경계야. 생각을 이 정도로 하고 읽으면 이미 되게 너네는 독해를 잘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요? 이미 설계가 나와 있는 거야, 이거는. 독일, 네덜란드 국경에 인접한 독일에 살고 있었다 해서 이미 견적 나야 돼. 가볼게. My parents' version of German. 우리 부모님의 독일어 버전은 자, 컴마 나왔네요. 주어 나오고 컴마 나왔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니? 양쪽 컴마 삽입절, 삽입 구일 거고 is very similar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해가요? 우리 부모님의 독일어 버전은 is very similar 매우 비슷하대. to 무엇과? The local dialect 지역 방언과 비슷하대. 어디에? Dutch side 네덜란드 쪽에. 끝났죠? 이해가요? 우리 부모님의 독일어가 네덜란드 쪽의 지역 방언과 비슷해져 버린 거야. 무슨 말이야? 독일어, 네덜란드어 정해져 있는데 이 두 언어가 비슷해진 거니까 언어의 경계는 국가의 경계보다 더 견고하다가 아니겠지. 더 견고하면 국가로 나뉘어진 것보다 언어의 차이가 훨씬 더 심해야 되는데 비슷해져 버리죠. 이 생각할 수 있겠죠?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또 가볼게요. 양쪽 컴마 한번 가볼게요. Their local dialect. 그들의 지역 방언. Rather than 뭐라기보다 what they were taught at school. 아, 그래서 they가 누구야? 자, 대명사를 찾아야 맥락을 잡지. 이 their, they는 부모님이야. 이해가죠? 그러면 뭐야?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라기보다는 그 부모님들의 지역 방언. 이건 뭘 부연 설명한 거야? 우리 부모님의 독일어 버전을 부연 설명한 거죠. 되나요? 지금 알아먹고 있죠? 이 우리 부모님의 독일어 버전은 네덜란드 쪽의 지역 방언과 매우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다음. The Germans might not understand High Dutch. 독일인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 High Dutch, 높은 네덜란드어? 뭔 말이지? 높은 네덜란드어 모르죠?
높은 네덜란드? 몰라. 일단 좀 더 가보자. And the Dutch. 네덜란드인들은 may no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 High German. 높은 독일어. 높은 독일어가 뭐지? 어쨌든 이해하지 못. 자, but 하지만 the farmers on either side of the border. 국경의 둘 중 한쪽에 있는 농부입니다. 됩니까? on 어디에 있는? either side 둘 중 한쪽에 있는 어디에? 국경에. 국경의 둘 중 한쪽에 있는 농부는 use 사용합니다. pretty much the same language 매우 비슷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요쯤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쌤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래요. 자, 정신 차려봅시다. 정신 차려봅시다. 네, 여기가 German 그리고 여기가 Dutch 이렇게 쓰면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계가 국경 지역이 이렇대요. 실제로 알아보니까 독일이 이렇게 중심부가 높고 이렇게 갈수록 낮아지는 지역이고요. 네덜란드도 중심부가 높고 갈수록 이렇게 국경을 갈수록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하이 더치랑 하이 저먼이라는 거는 이 내륙 지역에서 국경 안쪽 내륙 지역에서 쓰는 독일어예요. 하이 더치도 국경이 아니라 이 내륙 지역에서 쓰는 네덜란드어를 하이 더치, 하이 저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이해갑니까? 국경 지역은 지대가 이렇게 낮대요. 여기서는 이쪽 나라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는 못하잖아. 이 상식이 없잖아. 하지만 우리가 건질 건 이거죠. 버티에 중요하다는데 버티의 내용을 봤더니 이 국경의 여기 둘 중 한쪽에 이쪽에 사는 농부들은 매우 비슷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국경을 넘어서서 비슷한 언어를 써버린 거죠. 언어의 경계가 국가의 경계보다 단단하지 않고 더 무르다, 유동적이다라는 걸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답이 3번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쯤에서. 됐습니까? 이해가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